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4강입니다. 인문예술 4강. 요거 뭐 단군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단군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약간 좀 단군 이야기를 좀 폄하하는, 그죠? 우리 역사를 조금 폄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폄하를 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아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용 어렵지 않고, 이거 뭐 1번 뭐 설명 방식, 2번 뭐 내용 일치, 3번 내용 일치, 뭐 4번 그죠? 적용 추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봅시다. 굉장히 쉬운 거였고 그냥 읽어보고 문제 풀면 될 겁니다. 뭐 해설할 것도 없어요. 봅시다. 삼국유사 기2편에서 단군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 조항이 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요 첫 장에 요거 이제 그 단군 왕검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저 단군 이야기. 그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 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단군은 천명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 문명 교화를 연 임금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니까 단군이 맨 처음에 고조선을 만들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을 바뀌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좀 뭔가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시기다. 기자. 그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 식민사관에서 단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얘들은 이제 좀 단군 이야기를 자기 역사로 이제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단군 이야기가 이제 그 독립적인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 부정하겠지. 그리고 또 후대 윤색과 가작을 이제 논쟁하기 일색했다. 윤색이 뭐야? 뭔가 뭐 좀 그 윤색이라는 게 좀 뭔가 뭐 변형됐다 그런 거고, 가작은 뭐 좀 만들어져 꾸며졌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그런 얘기 이제 하면서 이제 단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좀 부정했다. 봅시다. 어떻게 부정했는지. 요게 두 문단이 요건 좀 부정한 거죠, 그죠? 요때부터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단군 이야기에서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화소 이렇게 이야기거리는, 그죠? 천손의 강림과 곰이다. 천손의 강림과 곰. 일본 에도 시대부터 단군 이야기를 접한 일본인들은 계속 얘기를 들어온 거지. 단군을 고사기나 일본 서기의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오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역사를 바탕으로 파악하려 했다. 일본의 역사로 파악하려 했다. 일본의 그 기본적인 역사 의식으로 파악하려 했다. 그죠? 이와 같은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실존 인물 역사 서술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계통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어떤 뭐 비슷한 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려 한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선이 독립을 안 할 거니까, 그죠? 같이 뭐 다 결국 이제 일본과 비슷하다, 그냥 같이 살자, 그죠? 독립하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거겠지. 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 근대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했다는 얘기지. 이어져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논조인 일선동조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이제 동조다, 같다. 그게 이제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본인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거 이제 가작에 대한 얘기죠. 가작, 그죠? 가작. 후대 이제 가작, 그다음에 윤색, 그죠? 가작에 대한 얘기다. 고려시대, 이게 실제로 이제 고조선 시대 만들어져 가지고 역사서까지 고조선 시대부터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쭉 이어온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언제 만드냐? 고려시대 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삼국유사가 고려 때 이련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쓴 거잖아. 만들어졌죠.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 자체가 이제 기존에 없었는데, 이 삼국유사에서 일열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그냥 그때 만든 거다.
단군 이야기 자체가 없었던 건데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마시니 류라는 일본 사람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가작이다. 이제 이야기 주장하며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다. 한반도 중남부의 어떤 남한, 지금 남한 정도 되죠. 중남부 지역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갠다. 북한과 남한 쪼갠다. 북방계, 남한계. 고조선의 이제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이제 일본과 같은 어떤 종족, 문화적 계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 자꾸 이제 어떤 뭔가를 좀 없애보고 싶고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분열을 시키는 거지, 분열을, 그죠? 남녀 갈라치기, 노사 갈등, 그죠? 갈라치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갈라치기,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꾸 이제 뭘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일본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거지. 두 개로 쪼갰다, 그죠? 종족적, 문화적 계통이라고. 밑에는 이제 중남부 쪽으로는 이제 일본과 유사하다, 이렇게 본 거고, 곰 이야기 나오는 건 이제 북방에서 나온 거다, 그죠? 그래 본 거지.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좀 뭔가 이 똘똘 뭉친 거를 좀 흐트러뜨리고 싶은 거죠, 그죠? 이에 대한 반발로 해방 이후에 우리 학계에서는 반발하겠지, 그죠? 식민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해 나갔다. 그 결과 단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후대 윤색이 더해졌지만, 그죠? 후대 윤색이 좀 뭔가 좀 이야기가 좀 보태졌군요, 그죠? 색이 좀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윤색이 더해졌을지라도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좀 와전되죠, 그죠? 입으로 통하다 보면 좀 뭐가 좀 와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고조선 왕이 있는데 그게 조금 신화처럼 됐다.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리고 또 건국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건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그 다음에 환웅이니까 뭡니까? 곰과 호랑이인가? 그죠? 호랑이를 숭상하는 어떤 부족이 이제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한 거지. 아들, 딸이 결혼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제 고조선을 세웠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두 부족이 힘을 합쳐진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지. 그죠? 이러한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일본인들의 연구를 이제 비판하면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의 이제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해서 토테미즘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식민사관을 이제 비판하면서 첫 번째 인류학과 사회학, 요걸 기준으로 적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 요걸 이제 요 관점에서 이제 비판한 두 가지 비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요건 이제 첫 번째 비판 내용.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해서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은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다는 어떤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랬죠. 여러 사례가 있는 거야. 토템으로 삼았다. 토템이 뭐냐면은 동물을 숭상하는 거, 식물을 숭상하는 거, 이런 거지, 그죠? 동물이나 식물, 자연물, 바위 막 이런 데 절하고 막 그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호랑이와 이제 곰을 숭상하는 어떤 종족이 있었던 거야, 그죠? 토템이 있었던 거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속 곰과 호랑이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다. 원시 문화의 반영이다. 인류학과 사회학으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족 내의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의 사례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그 다음에 곰을 숭배하는 부족, 얘들이 결혼했다. 이족혼의 사례로
원시 사회 발달의 한 유형이며 단군의 탄생과 그에 대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죠? 그 두 부족이 이제 합해지면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이래 보는 거지. 인류학과 사회학. 그죠? 이 배경으로 이제 그 식민사관을 비판했다. 그죠? 또 하나의 또 관점에서 또 비판을 하는데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어떤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다. 얘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되던 곳에 자연환경이 곰과 호랑이 등 맹수가 서식하는 어떤 산림지대다. 토템 이런 거 아니고 얘들이 실제로 막 곰과 호랑이가 있었어.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다. 표상하는 거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이제 생활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하였던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추장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이제 남성만 있던 게 아니라 여성 추장도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 지리학적으로 뭐 곰과 호랑이가 실제로 서식하는 산림지대고 그 생태학 그죠? 으로 보고 그다음 정치학으로 봤을 때 어떤 여성 추장도 있고 뭐 남성 추장도 있다. 얘들이 이제 같이 생활했을 수도 있다. 그죠? 같은 동굴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병존하던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은 남성 추장기에 있던 수립, 그리고 추장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세습 같은 거 안 하고, 그죠? 남성도 추장이 되고 여성도 추장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이제 뭐 남성 추장대로 이제 단군이라는 게 이제 남성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 이제 그 추장제가 이제 세습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단계. 이거는 뭐 어떤 뭐 이게 뭐 한 종족 내에서 하는 거죠, 그죠? 한 부족 내에서, 한 부족 내에서 여성이 뭐 추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성이 추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뭐 단군이라는 어떤 유일한 존재, 걔가 이제 남성이 되면서 이제 그 남성이 이제 그 이렇게 세습이 되는. 그 뭐 또 네가 추장해라, 네가 추장해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딱 중심을 잡히면서 이제 그 세습이 되는. 그런 역사적 단계다. 왕권 세습되듯 그죠. 그러니까 뭐 남성이 추장되고 여성이 추장되고 뭐 네가 추장해라 그렇게 하는 시대보다는 어떤 뭐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그렇게 사회가 발전해 가는 단계죠, 그죠. 그런 단계로 봤다. 그러니까 얘들은 인류 사회학을 적용해 가지고 토테미즘 신앙에서는 이제 그 두 개 부족이 결혼해 가지고 단군이 나아져 가지고 단군을 낳아 가지고 이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어떤 견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좀 한 부족 내에서 뭐 중심, 그죠, 왕권 중심이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발전 단계로 이제 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그죠? 결국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는 일본의 어떤 식민 사관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죠? 깨려고. 비판하며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원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거다. 그거 없는 이야기 아니다. 가작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견해들은 해방 이후에 남북한 함께 이제 개성이 돼가지고 고조선 건국 이야기 해석의 이제 주된 논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건국 이야기를 이제 해석해봐야 되는 게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적힌 최초 이야기가 여기 삼국유사 고려 때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가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 자료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해석해 나가는 상황이죠. 지금도 뭐가 딱 이제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료를 바탕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지. 또 새로운 어떤 뭐 자료가 나오면 또 뭐 학계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제 이제 식민 일본 그 지배가 끝나고, 그죠?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식민사 끝날 무렵에 이제 또 뭐 우리나라, 그죠? 우리 학계들이 막 해방 이후에 학계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역사. 그게 지금 이제 남북 관계 그 이후에 이제 6.25 나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둘 다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뭐 별거 없는데. 그죠? 일단 설명 방식 답만 봅시다. 특정 시기에 제기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부정적 주장과 이거 특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 이거 일본 놈들이 좀 우리 역사를 좀 폄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반론 두 가지 있었죠, 그죠? 두 부족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얘기는 한 부족 내에서, 그죠? 왕권 강화가 되는 단계로 봐야 된다, 당군 이야기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2번 기억니은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견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니은이 뭐야? 기억니은에 대한 견해? 기억이 뭐지? 요거는 토테미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학자들, 요거는 그 한 부족 내에서, 그죠? 왕권 그 강화로 가는, 중앙 집권적으로 가는 요런 경우, 아니면 요건 두 부족 내에서 두 부족이 있어 이제 두 부족이 결혼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 하나씩 봅시다. 앉는 것을 답만 봅시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곰을 이제 부족의 토템으로 해석하고 있다. 토템은 기억이죠, 그죠? 토템은 기억입니다. 토템은 기억이고, 두 부족, 부족에 대한 얘기는, 토템에 대한 얘기는 기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토템이 아니고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로 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왕권 중앙집권이 되지 않고 막 흩어져 있던 권력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발전 단계, 그죠? 다라고 하는 게 니은이잖아요. 기억이, 토템 같은 경우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지. 틀렸고, 고음을 통해서 사회 발달 단계를 가늠하였다. 고음을 통해서 사회 발달의 단계, 고음이 고음 이야기가 있으면 사회가 발달했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고음 이야기가 사회가 발달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곰과 이제 호랑이가 단군을 낳았다. 걔들이 이제 인간이 되고 그래갖고 당군을 낳았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래갖고 이제 누가 추장이 누가 되고 추장이 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막 이런 뭐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막 이러다가 어떤 한 명이 꽉 잡게 됐다, 그죠? 권력이 한 군데 모였다. 그렇게 이제 사회가 발달한 거지. 고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단군을 통해서, 그죠? 사회 발달 단계가 이제 사회 발달 단계가 올라갔다라고 본 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니은이죠, 그죠? 4번 틀렸습니다, 그죠?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 대한 설명. 가가 뭐지?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 일제강점기 식민사학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 얘들은 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윤색됐다. 저 뭐 이 얘기가 자꾸 섞여 들어가가지고 막 뭐 그렇다. 그 다음에 가작은 그 고려시대 때 만든 거잖아. 실제 이야기 아니야 그거. 그냥 지어낸 얘기야. 요래 보는 거. 가에 대한 생각. 가가 뭐였냐면 이거죠.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 그 식민사관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이죠. 봅시다. 단군 이야기에 이제 화소를 윤색하고 가작하여. 윤색하였고 가작하여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윤색하고 가작한다. 윤색하고 가작했다. 이야기를 윤색하고 가작하여. 여기까지 맞고, 한반도 문화의 이 단일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면 안 되지, 일본 놈들은, 그죠? 단일성을 강조하지 않고 문화를 자꾸 쪼개야지, 그죠? 쪼개야지. 두 개로 쪼개려고 했지, 그죠? 문화를 쪼개려고 했다. 하나로 이제 뭉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 사람들을 쪼개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독립을 안 할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죠. 이제 뭐 역사, 중국 놈들이 이제 그 동북 공정 이래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자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쪼개려 그러는 거지, 그죠? 4번 보기의 입장에서 A의 주장을 반박할 때, 보기의 입장, 이 입장을 가지고 A의 주장을 반박하라고? A가 뭐야? A가 이제 일본 놈들인가? 있구나. A가 있구나. 그래야 일본의 한반도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서 요거 이제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이고 북쪽은, 거죠. 그다음에 남방 쪽에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삼한 이 지역에서는 일본과 같다.
그죠? 두 개를 쪼개려 했다. 그 주장을 반박하라. 봅시다. 보기 내용이 뭔데?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의 이제 돌무덤과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돌무덤과 빗살무늬 토기 만주 지역이네요. 그죠? 는 중국 하북성 북부나 하북성 북부, 하북성이 북부, 그 다음에 이제 요녕성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을 포함한 발해 연안의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발해 연안,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죠? 발해 연안의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발해만이 여기잖아요, 그죠? 발해만. 이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유물들은 북방 시베리아 지역의 유물보다 연대가 더 이르다. 북방 시베리아 이쪽 북방 시베리아 이쪽 여기 있는 유물보다 여기가 더 연대가 이르대. 그러니까 이게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북방 시베리아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문화가 더 빠르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죠? 반박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만들었다 이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북방 시베리아의 그 고조선 어떤 건국 이야기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일본 놈들이고, 그죠? 북방 시베리아가 먼저다라고 보는 게 일본 놈들이고, 이 보기의 주장은 여기가 먼저다. 북방이 먼저다. 그죠? 얘들이 먼저고 시베리아가 늦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답 4번이죠. 그죠?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비롯한 한반도 문화라는 게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영향을 준 거다. 그죠? 북방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방 시베리아에 영향을 줬다. 반대다, 반대. 그죠? 답 4번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또 빠르게 한번 봤습니다. 계속 영상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되면 또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